예, 반갑습니다. 이제 5편입니다. 5편 건축법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건물 자체 탄생을 할 때 안전한 건물의 탄생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법입니다. 조금 쉽습니다. 쉬운데 암기하게 만듭니다. 암기 좀 하시면 점수가 참 잘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울 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칠판 보시죠. 일단 이 법은요, 건축법 체계입니다. 모양색을 아시면 쉽게 내용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볼까요? 자, 이번 건축물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어떤 법률입니다. 건축법의 어떤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법의 총칙이라 하는 파트가 나오고 시험에서 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건물의 건축이란 파트입니다. 건물의 건축. 요 건물의 건축이란 파트인데 요 건축이란 파트가 보시면 한 4개에서 5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4개 정도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보칙과 벌칙인데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보시면 세 번째 상 보칙과 벌칙이 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총칙은 보시면 첫 번째 이 법의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나오는데 이것도 항상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되는 법의 범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용어 정의는 좀 쉬운 용어에서 기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중요한 각종 어떤 면적 등과 청수와 높이에 관한 사항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입니다. 범위 보시면 첫 번째는요, 적용 대상 물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물건요. 두 번째 보시면 적용 대상 행위란 표현이 나옵니다. 행위. 세 번째는요, 적용되는 지역적인 범위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건, 행위, 지역입니다. 물건 보시면, 물건은요, 첫 번째 보시면, 건축물 있습니다. 건축물. 두 번째는요, 공작물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건물과 공작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입니다. 대지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위, 항상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행위입니다. 건축행위. 두 번째 보면 대수선이란 행위입니다. 대수선. 세 번째는요, 건물의 용도, 쓰임새, 종류인데 이 건물의 용도, 쓰임새를 바꿀 때도 위험하니까 심사받습니다. 용도의 변경 나옵니다. 지역적인 범위는요, 건축법이 모두 다 적용되는 지역과 이것이 아닌 일부 지역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체크하십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의 건축입니다. 건축 파트가 이제 실제적인 이 법이 있는 목적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이 건축 파트 보시면 첫 번째는요, 건축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에 보시면 건축주란 분이 건축의 허가 받는다. 이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공사 사업의 착수를 또 해야 됩니다. 착수할 것입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승인이란 요 검사 절차를 밟아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착수할 수 있다. 특례라는 것이 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가의 무슨 거부, 또 취소, 제한, 기타 어떤 절차의 특례에서 제한 등 할게요. 이 제한 등에서 또 하나가 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잘 유지 관리할 것인데 그때 보시면 특히 한 가지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옆편에서 한 2개 이상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건축편에 보시면 이 법이 있는 목적입니다. 뭐냐? 건축 제한, 건축 규제입니다. 건축 제한, 요 규제를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도 일단의 조건을 갖추세요 되어 있습니다. 요 대지가 맹지면 안 돼요. 도로에 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 도로에 접도를 했는데 건물 구조 튼튼하고 안전할 것이다. 나옵니다. 있을 것 필요한 설비도 갖추세요 해서 대지, 도로, 구조의 설비가 바로 건축 규제 제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제한에서 높이에 관해서도 제한을 해보자. 그 다음에 기타 제한을 풀자 해서 특별한 어떤 지역의 탄생, 특별 건축, 특별 가로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보칙입니다. 보칙, 벌칙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는 확인하십니다. 뭐냐면 각종 어떤 위원회, 특히 건축 분쟁 어떤 심사하는 분쟁 전문위원회, 또 민원 심사한다 민원 전문위원회 같은 위원회 몇 가지가 또 나옵니다. 또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한 데에서 이행 강제금 이것이 3, 4년마다 한 문제씩 등장하는 파트가 마지막에 하나 딱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7문제인데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다 보시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걸 딱 써놓으시고요. 보시면 대충 여기서 한 가지 쟁점만 파가시면 시험 문제 쉽게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용어정의 나옵니다. 용어정의 볼게요.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지하층 보이죠? 지하층 중요합니다. 건물 지하층 상당히 중요해요. 요 지하층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건물 층수에서는 지하층을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지하층도 또 각종 어떤 면적에는 지하층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도 포함이 되어지고 연면적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사, 분양 평수에는 다 포함이 되어서 지하층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층에 대해서 각종 어떤 규모를 제한하는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는데 이 규모의 제한이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부를 때 용적률이라고 부른다. 용적률이란 중요한 어떤 규모 제한 사항인데 요거 할 때 지하층은 또 제외해 줍니다. 그러니까 청수란 어떤 규제와 규모 제한에서는 제외해 주는데 분양 평수는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 지하층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나옵니다. 지하층에 것은요, 지표 밑에 바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보시면 지하 1층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2개 층을 건축을 딱 했는데 2개 층인데요. 밑에 지하로 볼 층이 반 정도 대지에 걸치고 있는 지하층이 있습니다. 반지하, 반지층이라고 하죠. 반지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에 용어 없어요. 이럴 때입니다. 그것이 지하냐 1층이나 애매합니다. 이럴 때가 이제 중요한 어떤 쟁점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요 해당 바닥면에서 지표까지의 요 높이를 평균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해당 창 높이와 비교를 해본다 했을 때 요 지표 밑에서 바닥까지의 이 높이가 해당 청 높이와 비교해서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지하층이 된다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층 높이가 4m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요 해당 층 높이는 최소한 2m 이상의 땅 속에 있을 때 지하층이 된다 해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사항이니까 확인하십니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 참 시험에 절개가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건물을 받치는 주요한 건물의 구조부라 부릅니다. 요건 두 문자만 따보세요. 두 문자 따십니다. 해서 내기해서 바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 주는 것이다랍니다. 해서 내기 바보 지주입니다. 해서 건물을 받치는 하중 받친 데에서 내력벽들 중요합니다. 다 기둥들 중요합니다. 기둥들. 그 다음에 보시면 건물 바닥들 중요합니다. 보 중요합니다. 지붕털이라 부릅니다. 지붕털 중요합니다. 건물 쭉 통하는 직통계단, 주계단들 중요합니다. 주계단 쭉 통한다 그죠? 해서 내기 바보 지주입니다. 해서 여기서 비내력벽 하중 받치지 않습니다. 이건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특히 바닥 중요합니다. 각 층간의 바닥은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제일 밑에 있는 최하층에 있는 바닥은 포함이 안 된다. 참 절개가 잘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최하층은 제외한다랍니다. 자, 또 건물 바깥쪽에 있는 옥외 피난계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이지만 비내력벽과 최하층 바닥과 또 옥외 계단 등은 제외한다. 해서 요거 딱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잘 뜹니다. 해서 보십니다. 자, 다음 오른편 가십니다. 그래서 금방 보셨던 용어정의 기본적인 용어 중요한 거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보니까 이제 오른편에 대수선이라는 포인트 대수선 이 보입니다. 대수선은요, 그 다음 장 한 장 먼저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로 2번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보이죠? 이건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용어거든요. 바로 그것이 금방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표현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건축이라는 표현입니다. 건축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요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바로 건축과 대수선 보겠습니다. 건축과 대수선. 자, 그러면 지금 넘겨서 보시는 관로 2번에 있는 용어 중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통칭해서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이다. 그래서 지금 보신 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대축 등을 다 합쳐서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축은요. 보시면 신축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정축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개축이 포함되었고, 재축이 포함되었고, 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통칭해서 하는 말이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속에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다 축인데 요건 이전이라 표현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전입니다. 이전. 무엇이냐? 건축은 전부 다 보시면요. 대지란 곳에 건축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 요 신축은요. 이 대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를 때 흔히들 나대지라고 부르는 나대지. 아무것도 없다. 퍼퍼졌다. 나대지입니다. 요 나대지에 보시면 새롭게 건물을 축조하면 전부 다 보시면 신축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어두했던 주된 용도의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고, 그 다음에 주된 용도의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창고 등을 짓는다 해서 부속 건물을 먼저 지어요. 요것도 신축입니다. 해서 요 빈 땅에 뭐든지 지붕을 올리면 다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부속 건물 등 창고를 짓는다 할 수도 있고요. 창고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주된 목적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집을 지을 때 신축인데, 그런데 창고를 지을 때는요, 정축이 된답니다. 정축이 돼요. 그 다음에 창고를 지을 때도 신축이었지만 그 뒤에 집을 지으면 이때는 또 신축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는 정축이요, 부주는 신축이다. 없는 빈 땅에서 처음 지으면 다 신축이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보시고요. 두 번째, 정축은 뭐냐? 정축은요, 요 대지 안에 기존의 어떤 주된 용도의 어떤 건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요 건물 자체에서 청수를 더 늘린다. 요거 정축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올라간다. 요거 정축입니다. 또 건물 사이즈, 면적이 커진다. 전부 다 정축이다. 원래 주된 용도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청수나 높이나 면적이 커지면 다 정축이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개축은 뭐냐? 개축은 건물이 있습니다. 다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기존 건물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요 개축은요, 요 기존 건물을 일부러 건물 주인이 철거를 하네요. 철거합니다. 재축은 뭐냐? 요 건물 주인이 아니고 자연재해 때문에 요 건물이 멸실이 되었다. 멸실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면 개축, 멸실되면 재축인데, 되고 나서 다시 그 대지입니다. 그 원래 건물이 있던 요 대지 안에서 또 다시 또 축조합니다. 다시 축조한 것이 전에 있던 건물 규모, 전에 있던 건물 평수입니다. 평수. 요 규모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거나 작아지면 개축과 재축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 것이 더욱더 커진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이때는요, 요것들은 신축이 된다. 둘 다 신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철거해서 크게 신축, 멸실되어서 크게 신축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요 멸실할 때 보시면, 멸실할 때, 재축할 때 보시면, 전에 있던 건물 동수도 같이 맞추세요. 또 건물 높이도 같은 규모로 맞추세요. 건물 청수도 같은 청수로 맞춘다는 약속까지 해야 재축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이전, 옮긴다. 어디에서요? 그 대지 안에서 살짝 옮긴다. 이것이 바로 이전입니다. 이전. 그 대지 안에서. 그런데 옮길 때 보시면 아까 봤던 것 내기, 바보, 지주였죠. 주요 구조부입니다. 요 주요한 건물의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살짝 옮겨야 이것이 이전된다. 이런 문구들 시험에 잘 뜹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요 대수선이 또 나오네. 대수선 나옵니다. 대수선 또 무엇이냐 합니다. 건축은 아닙니다. 따로 대수선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크게 수선을 한 것이다랍니다. 그런데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건물이 커지면 안 됩니다. 커지면 안 돼요. 커지면 안 된다. 이 크가 아니죠? 요 크죠? 요 커지면 안 된다. 이 말은요, 정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커지면 안 된다랍니다. 자, 또 개축만치 많이 철거하면 안 된다. 멸실도 아니다. 랍니다. 해서 그러면서 뭔가 크게 손댈 때 건물이 위험성이 바뀌니까 심사받겠다. 대수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미간지구. 미간지구입니다. 요 미간지구라는 특정 장소 안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가 참 중요한데 이 장소에서 지어진 건물의 외부 형태를 나중에 변경할 때 다 대수선 심사를 받습니다. 미간지구 내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도 힘든데 짓고 나서 외부 형태 바꾸면 심사 필요하다. 대수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요 속에는요, 색깔 변경은 포함이 안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규모 작은 평수의 빌라 가구처럼 보입니다. 뭐요? 단독에 보시면 다 가구일 것이고 공동은 다 세대가 빌라 형태에 갖춘 규모 작은 평수입니다. 이것들의 경계벽,
경계벽을 막 손댑니다. 그래서 뭐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각종 어떤 수선 변경 막 손댑니다. 다 대손됩니다. 물론 규모 커지면 다 뭐가 됩니까? 정축이겠죠. 규모 안 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각종 어떤 구조입니다. 요 구조를 각종 어떤 뭐 개축 정도 또 신축 정도 아닌 정도의 각종 어떤 정설과 해체를 합니다. 자, 또 각종 어떤 수선과 변경을 한다랍니다. 이때 보시면 참 많은 것이 쫙 나오지만 한번 이거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외기 보털, 내외기 보털 방계입니다. 방계. 내외기 보털 방계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뭐냐? 내력뼈, 외병, 마감 재료, 기둥, 보, 지붕털입니다. 지붕털. 방자 붙으면 방화, 벽바닥과 개자는 계단입니다. 계단. 내외기 보털 방계,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기둥, 보, 지붕털과 방화벽과 계단들은요, 여기 포함되는데, 정설과 해체는 하기만 하면 전부 다 올, 대수입니다. 물론 커지면 항상 정축이죠. 커지면 정축이에요. 근데 이쪽입니다. 수선과 변경했을 때 대손 될 때는요, 좀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내력벽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외벽 마감 재료도 30 이상이 필요하다. 기둥은 3개 필요하다. 보 3개다. 지붕털 3개다 합니다. 근데 방아자 붙는 방개 이건요, 하기만 하면 손만 대면 다 대수선. 물론 커지면 정축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이어두시면 쉽게 대수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대수선 금방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리모델링 나왔죠. 리모델링 보시면 용어 정의 또 나옵니다. 리모델링 이 말이 딱 나오면요,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보시면 이제 정축을 하거나 또는 뭡니까, 대수선한다 돼 있죠. 그래서 정축과 대수선이지 뭐 개축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밑에도 도로 나죠. 도로는요, 요때쯤에 딱 나오는 사항인데 볼까요? 도로입니다. 도로가 딱 나오네요. 도로는 무엇이냐랍니다. 자, 도로 하면요, 우리 건축상은요, 대지는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에 붙어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건축물 지을 때 대지에서 도로에 붙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해서 도로의 조건을 딱 묻습니다. 도로 하면요. 자, 고속도로에 붙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철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사람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차도 다닐 수 있는 길로서 그 넓이가 최소한 4m 넓이 이상 되는 도로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니까요, 도로의 기본적인 소요너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도로에 딱 붙어야 접도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도로하면 차, 보행 다 통행 가능한 3m 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딱 나옵니다. 이만 아시고 딴 거는 통과하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자, 이런 말 보이네요. 무슨 고층 건축물 보입니다. 실내 건축 지우시고 필요 없습니다. 고층 건물. 또 청수에서 보시면 무슨 고층 건축물 또는요, 무슨 초고층 건축물 또는요, 무슨 준초고층 건축물 이런 말 보입니다. 고층, 아주 높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높다는 것은요, 지하층은 빼고 지상 30층 이상이 될 때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고층이라 부릅니다. 자, 또는요, 건물 한 층은요, 우리가 부를 때 4m로 이렇게 봅니다. 3, 4, 12, 120m 이상 될 때도 고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초고층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몇 층이냐면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5, 4, 20, 200m 이상 될 때 초고층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요 고층 가운데에서 초고층이 아닐 때 부르는 것이 준초고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용어 세 가지 고려해주세요. 그래서 보시고 다시 오른편을 보시면 무슨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보이시죠? 체크만 딱 해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살짝 봐주세요. 통과하십니다. 자, 이제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 딱 가시면 이제 이런 말 보입니다. 건축법에 적용의 제외란 말 보이네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네요. 자, 지금 이번에 건축법에 적용 제외에서 법 제3조 보입니다. 첫 번째 관로 1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요거 나옵니다. 건축물 요것이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할 때 우리가 건축물 짓죠. 건축물. 요 건축물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용어 정의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살짝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이것은 무엇이냐랍니다. 해서 토지에 딱 붙어 있는 정착물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건축물은요, 이게 없으면 건물 절대 아닙니다. 지붕입니다. 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벽으로 받칩니다. 벽으로 딱 받쳐요. 그래서 받치기 위해서 기둥으로 받치거나 또는 벽으로 받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딸려 있는 것들 다 같이 건물로 취급한다고 또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지붕 또는 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건축법상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저기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로 1번에 1, 2, 3, 4, 5번 딱 나와있죠. 해서 그냥 4, 3, 2, 1, 5 할게요. 4, 3, 2, 1, 5 두 문자 한번 따봅니다. 4, 창입니다. 3, 고입니다. 고. 2 보시면 철입니다. 또 1 보시면 문입니다. 문. 또 5 보시면 수. 이렇게 부릅니다. 창고 철문수라고 볼게요. 창고 철문수. 자, 4번에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이거 창고가 어디 있냐 하면 공장으로서는 대지 안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창고를 축조한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들고 와서 창고로 씁니다. 컨테이너 박스, 철판 지붕, 철판 벽, 철판 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훌륭한 가설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 안에서 창고로 쓰니까 건물을 안 본다. 공장 내에서 창고 아니고 사무실 또 숙소다 가설 건물입니다. 그런데 창고로 쓰면 건물로 안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고속도로 가보시면 통행료 받는 뭐 있습니까? 징수시죠. 고속도로에 가시면 통행료 받는 징수시설. 도로 한가운데 보시면 아줌마들이 앉아서 표를 받는 장소입니다. 징수시설. 작지만 부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물처럼 딱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건물은 대지 위에 있어요. 대지 위에. 도로 위에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건물이 아닙니다. 뭐냐? 도로 교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보시고요. 또 철도 역사 말고 철도에 가보시면 참 많죠. 레일 옆에, 선로 옆에 보시면 뭐지만 지붕 큰 게 있습니다. 플랫폼 엄청 크죠. 이 플랫폼 지붕이 있어요. 하지만 건물 아닙니다. 또 보행시설과 또 보안용시설과 급탄구물 창고들 지붕인수도 건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철도나 선로 계답을 위해서 플랫폼과 보안용과 보행용과 급탄구물 창고만 아니지 이것들 말고 철도 역사는 훌륭한 철도시설 건물에 포함되고요. 철도 매점들 다 가설 건물에 포함됩니다. 요건 네 가지만 아니에요. 네 가지만입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또는요 가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축물들은요 뭡니까? 이거는 골동품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국보나 보물이겠죠? 해서 건물이 아닙니다. 자, 또 하천 구역에서 수문 올리는 수문 조작실 있죠. 이것도 건물로 보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창고 철문수에 걸리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다 해서 무슨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을 일절 받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참 저거 잘 나온 사항입니다. 해서 이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로 2번 보시면 요 지역적인 범위입니다. 지역적인 범위. 이것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통과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 뒤에 또 이어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그때 나올 때 확인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제2절편 갑니다. 제2절편 건축물의 건축 절차. 이것이 첫 번째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 저 절차를 밟아서 건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고 저 절차에서 기타 특례 요에 등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조금 써볼게요. 요 절차입니다. 보시면 자, 건물 건축할 때 첫 번째입니다.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위해서 설계해서 건축의 허가를 받는다랍니다. 허가를 받아야 사회공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건물에 건축할 때는요 사용 승인 받는다랍니다. 주택단지는 사용 검사, 보통 건물은 사용 승인 받는다랍니다. 해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요 절차입니다. 절차.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말 보이네요. 우리 건축하는요 기속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 안 내어줍니다. 그런데 요건을 안 갖추죠. 허가 안 내어줘요.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지를 사전에 알아본다 해서요. 요 사이에 한번 미리 알아보자 해서 사전에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건축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 해서 건축주의 판단에 의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은 안 됩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 허가 대상
규모 큰 건물입니다. 건축에 허가받는 규모 큰 건물에서 건축의 허가 대상에 대해서만 사전 결정이 가능하다랍니다. 자, 또 신청할 때 무엇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무엇이냐 보니까요. 건축위원회에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보입니다.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밑에 5번 딱 보세요. 5번에 이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정을 하면 오케이 사인 결정을 딱 해줍니다. 통지해줘요. 이 통지를 딱 해주면 그 다음에 뭐냐면 통지를 해주면 2년 안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야 될 업무하면 X입니다. 착수가 아니고요. 자, 본래적인 라운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년 안에 건축의 허가 신청해야 될 허가 신청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요거 신청을 못하면 했던 효력이 상실된다 해가지고 효력 4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계산, 농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지해주면 2년 안에 허가 신청이 업무가 있다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허가 규모 큰 허가 대상만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3가지만 다 체크를 해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 2번에 그러면요 우리 건축의 허가는 누가 하느냐가 나옵니다. 건축허가 사무입니다. 건축의 허가죠. 이것은 말입니다. 지방 제일말단행정청이 합니다. 누구냐니까 제일말단행정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물론 시군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게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조금 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입니다. 구청. 그런데 이 구청을 두고 있는, 저는 구청하면요 주민이 뽑는 구청장, 서울시, 인천시만 말합니다. 저기 같지만 성남시의 분당구 이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청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 등의 광역시 있습니다. 광역시 원래 원칙은 다 밑에 구청에서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대상 건물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층수가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들 처음부터 서울시가 허가합니다. 잠실, 롯데월드입니다. 보시고요. 자,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거대한 건물들 백스코 말하겠죠. 요 백스코 코엑스 이 말합니다. 요것들 서울시가 허가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습니다. 건물,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 기존 건물을 30% 이상 면적을 정축합니다. 정축을 딱 하니까 그 이후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이 된다 할 때 이 정축허가 이것도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해당 건물이 뭐냐 하라고 하니까요. 그 건물이 공장 건물과 그 다음에요 창고 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공장 창고는 항상 보시면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저기 각종 어떤 부천시 또요 저기 가평군수입니다. 가평군수는요 항상 모든 건물은요 시장 군수가 경기도에서는 다 합니다. 다요 모든 허가를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요 경기도 가평군수가 허가 다 하는데 하기 전에 보니까 그들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허가할 수 있는 또 대상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사항이 쭉 나옵니다. 위에 있는 서울시가 하는 요 경우와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큰 건물 지을 때는 가평군수와 부천시가 허가하는데 그 전에 도한테 승인받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도지사가 어떠한 목적이 필요해서 보호해보자, 보호구역 이렇게 결정을 딱 해두었습니다. 해두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보니까 자연 환경을 좀 보호합시다. 또는요, 수질 환경을 좀 보호합시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또는요, 교육 환경도 좀 보호하지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보호합시다.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요 자연 수질 환경 보호 지역 안에서 보니까요, 공동주택, 빌라를 이렇게 건축을 딱 합니다. 해요. 음식점을 또 건축을 딱 합니다. 가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들, 이것들도 건축을 딱 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호텔, 모텔을 막 지어서요. 또 각종 어떤 위락시설, 그 속에 뭐 조금 빨간 집을 또 지어놨습니다. 위락시설, 요것도 크게 해가지고요. 뭐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요 사이즈로 딱 건축해서 좀 우울하게, 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을 합니다. 이럴 때, 요 장소가 도에서 정해준 보호구역이면, 도에서 오케이 해줘야 그 가평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교육이나 주거환경 보호해보자. 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요, 도에서 오케이 해줘야
숙박시설과 위락을 다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숙박, 위락 나오면요. 교육주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다 통과하세요.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4번 보이죠? 4번. 관로 4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가 요것을요, 보시면 건축허가는요, 할 수 있다. 근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 건물 또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체크만 딱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통과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로 5번 참 중요합니다. 별표 3개에서 별표 3개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건축에 허가 받아야 착수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건축 신고입니다. 건축 신고서만 딱 내면 바로 공사부터 일단 하고 볼 수 있다.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건축 신고서만 딱 내면 허가 받지 않고도 착수할 수 있다랍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쫙 나오네요. 이것도 딱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외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행위 가운데서 바닥 면적 85 정도 이하에 정축과 개축과 재축한다. 또 건물의 연 면적 100 이하에 무슨 건축행위 일체에 다 포함된다. 높이가 3m까지 정축하는 행위다. 또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 농촌마을에서 연면적 200 조금 더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의 건물에 건축할 때, 자, 또 요런 각종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선할 때도 그렇다. 대수선할 때 또 보시면 표준 설계 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들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데 공장이 아주 많은 장소에서 공장 크기가 좀 작습니다. 다가 그래서 보니까 연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 이하인 공장의 건축 신고하면 된다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 단위 농촌마을 말합니다. 저 도시 말고 읍면에서 농업용 창고를 짓는데 창고 크기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또 동시에 또 농업용 축사나 작물 재배사 크기가 400 이하일 때는 신고하시면 됩니다랍니다. 그 다음에 수선하여서 대수선되는 사항은 일체 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문자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고하고 착수한다. 다음에 꼭 요실 사항입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또 다음 장 가보십니다. 해서 다음 장에 쭉 나와있죠. 건축 신고해서 참 중요한 사항 법 제14조 딱 별표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신고를 해도요. 신고하면 1년입니다. 1년 내에 착수의 의무가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허가죠. 건축에 버리면 2년 안에 착수한답니다. 허가는 2년, 신고는 1년 차이점이 납니다. 해서 보십시오. 해서 넘어가시고 자, 또 몇 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큰 5번에 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18조 나옵니다. 18조 제한 또 중요합니다. 해서 볼게요. 자, 건축의 허가란 것은요, 요건을 갖추면 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하긴 하는데 이걸 잠시만 누가 연기시켜 놓을 수는 있다랍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것이 허가의 제한이다. 건축허가의 제한이다. 제한하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요, 요때 제한은 임시제한이에요. 임시제한. 그래서 제한받는 기간은 2년까지만 제한한다. 것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 1년까지 한 차례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누구냐 하니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층에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장관은요, 보시면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를 다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특광도는 그들 밑에 있는 행정청, 시군, 구청장에 하는 허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한 사유가 뭐냐 보니까요, 국토장관일 때는요, 다른 특기 부서의 장관들의 제한에 요청일 때 주로 많이 제한을 이렇게 합니다. 해요. 자, 특광도 시도에서는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광도에서 제한하면 즉시 이유 불문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국토장관은 심사에서 당신들 제한이 과도하다 싶으면요, 했던 요 제한을 해제할 것을 명령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요 절차가 또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1년 플러스 1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딱 보시고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그 밑에 6번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보신 사항이 이거였습니다. 건축의 허가 착수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용도의 병적 이거 나오네요.
요것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용도의 변경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 너무나 중요합니다. 쓰임새 바꾼다. 장사집들이 업종을 바꿀 때 다 위험이 바뀝니다. 그렇죠? 호프집 하다가 술집으로 바꿉니다. 빨간 술집. 그러면 칼부림이 나요. 그러니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같이 건물의 쓰임새 바꿀 때 위험이 커지니까 심사 받겠다 합니다. 용도를 바꿀 때 심사 필요합니다. 건물의 용도 보시면 우리 건축법서 보시면 크게 대분류 29개입니다. 29개. 소분류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많은 사항들 심사 불가능합니다. 하니까요, 요 용도 변경 심사를 잘 할 때 보시면 건물의 위험성이 바뀌니까 심사합니다. 위험성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들 가운데에서 건물의 위험이 비슷한 시설군은 또 분리해서 묶어 놓았다랍니다. 이게 뭐냐 부를 때 시설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설군이다 불려요. 시설군이다. 해서 봅니다. 자, 일단은요, 그 다음 장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관로 3번에 있는 요 표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큰 것을 말한다 할 때요, 제일 위험하다 뭡니까? 자동차 때문에 가장 위험이 제일 큽니다. 자동차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업 현장, 공장 등에서 아주 위험이 많이 발생한다. 산업 등 시설군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전기통신발전소 어떤 건물들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다수가 모인다 해서 문화 집회 시설군도 아주 위험하게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판매한다 등의 영업군도 아주 위험하게 봅니다. 영업군들. 그 다음입니다. 애들 모이죠. 애들, 노인들 모이십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교육, 복지, 의료, 노이자, 아동 분들 다 위험하게 봅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걸린생활시설 어떤 다수 위험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주택들, 주거나 기타 업무 사무실들은 별로 위험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위험이 좋게 봅니다. 7번째, 기타. 9번째입니다. 기타 그 밖에 가지고 제일 위험이 작다. 무엇이냐니까요. 동식물들 낳는다. 뭡니까? 축사. 또 키운다. 뭡니까? 키운다. 축사. 죽인다. 뭡니까? 죽인다. 도축장. 그래서 낳고 죽이고 키운다 포함됩니다. 키워 놓은 놈을 본다 뭡니까? 동물은 식물은 그것은 즐긴다. 문화집회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순서죠. 자산, 전문영, 교건주기. 자산, 전문영, 교건주기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크고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작은 곳에서 위험이 크게 용도가 바뀔 때는요, 위험이 커지니까 용도 변경 허가받고 하세요. 허가받게 합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관련 이번에 있네요. 이번에 있습니다. 위험이 큰 곳에서 위험이 작아집니다. 위험이 작아지네요. 작아질 때도 한다라고 신고는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허가, 작아지면 신고라 부릅니다. 신고라 불러요. 자, 또 보시면 그 안에도 같은 유형군에 포함되는 건물의 용도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형군인 같은 건물의 용도들 상호 간에 이렇게 옆으로 바뀝니다. 일단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한다 합니다. 올라가면 위험이 커지면 허가, 빠지면 신고, 옆으로 가면 대장 변경 바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요. 보시고요. 또 허가입니다. 위험이 커지는데 그 면적이 500 이상 커지면 설계하고 와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위험이 커지고 작아진다. 상하 변경 사항인데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검사는 받고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 반드시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저는 그락 하는 것을 저는 기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분들은 그 밖에 이렇게 했지만 그런 기타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쉬워서 이렇게 기라 부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른편을 딱 가보시면 이제 사용 승인 딱 나왔죠. 이것은 이제 통과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3절 갑니다. 3절. 이제 건물을 사용합니다. 할 때 잘 써야 돼. 그래서 잘 쓸 때 사용할 때도 잘 이제 사용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잘 써야 된다. 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쓸 때도 잘 써야 합니다. 잘 써야 되겠죠. 안전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용할 때도 이제 일단의 어떤 책임이 붙게 됩니다.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정기 점검 보이죠? 자,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과 점검 시기 요거만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군이 4가지가 딱 나오는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다중이용 건축물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다중이용 건축물 규모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요거 포함되는데요. 규모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쓰임새가 뭐냐? 다중이용 업소 뭐 있습니까? 각종 어떤 다른 점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위험이 크니까 여기 포함돼요.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업소들 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정쩡한 준다중이용 건물은요, 역시 특수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여기에 포함된다. 준다중 특수구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인데 집합 건물은요, 그 연면적이 3,000 이상일 때 여기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이러시고요. 이런 건물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사용 승인 1. 사용 승인 1부터 곧바로 하지 않고요. 사용 승인 1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이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대상 건물과 시기까지만 딱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오른편을 가보시면 큰 이번에 건물을 이제 충분히 이용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어떤 이유 때문에 철거하겠답니다. 철거할 때는요, 철거하고자 한 날,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재해 때문에 멸실되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안에 철거하겠다, 멸실되었다라는 사실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철거 3일 전, 멸실 30일 이내 신고하더라 하시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제2장 나옵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나오네요. 자, 이제 여기 건축 규제 요 사항이 또 등장을 하겠습니다. 봅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첫 번째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대지, 건물 짓는 땅을 말합니다. 건물 짓는 땅도 튼튼하고 안전해야 건물 자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짓는 땅을 안전하게 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에서 각종 어떤 필요한 대지의 조건을 묻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대지도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지도요, 이제 조경,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지가 어떠한 장소에 있으면 공개 공지란 것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위치와 건물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지의 안전, 대지의 조경, 대지의 공개 공지 요 세 파트가 시험에 잘 쓰면 특히 2번과 3번 중요하고 시험에 꼭 매년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안전. 자, 대지는요, 도로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하면 요 아스팔트 때문에 빗물이 넘쳐옵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빼야 돼. 도로 밑에 있을 때는 배수가 잘 되거나 방섭이 필요 없는 건축할 때만 허가 내어준다. 그래서 도로 밑에 있으면 배수 시설을 갖추거나 방섭이 불필요할 때 대지 인정해준다가 첫 번째 1번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섭지, 매립지에서 건축을 못합니다. 물을 다 빼고 성도 닫아서 지방 개량돼야 된다.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또 4번입니다. 붕괴 우려 있는 토지 옆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요, 토사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랍니다. 안전조치 뭐냐? 옹벽을 축조한다. 보이네요. 이때 옹벽은요, 밑면이 1, 윗면이 1.5, 밑에가 1.5. 저 각도가 60도입니다. 이 각도가 나오면서 옹벽 경사지 높이가 이것이 1m 폭 이상일 때는요,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따가지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조경이죠. 참 중요합니다. 2번 조경 참 별표 딱 3개 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조경은요, 일단은 건물 크기가 아니고요, 땅 넓이, 대지입니다. 대지. 요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부터는요, 조경 설계 있어야 허가 내어준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보통은요, 요 대지 넓이가 제일 많은 것이 10%입니다. 10%. 그런데 어떤 것은 5%, 20%, 30 많습니다. 10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아세요? 넘어가시고. 자, 그런데 조경 필요한데, 조경 설치물과 면제받는 위치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참 잘 뜹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혹시나 농촌 가시면 조경 합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 농촌 마을들 녹지부터
도시 외 장소들 적용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축사들 대부분 다 이런 장소에 있습니다. 적용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전토지, 연분토지 나무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물 가운데에서요. 도로 부지에서 짓는 가설에서 허가대상 가설 건물 곧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나무를 베니다. 나무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관광휴양지 필요하지 않냐? 관광휴양지 전부 다 나무 많은 곳에 관광휴양 설치합니다. 따로 필요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따로 필요 없는 건물들 확인하십니다. 녹지, 도시 외 장소들, 축사, 염전토지, 가설 건물, 골프장, 관광자 부등 것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자동시 공장 이게 잘 나옵니다. 공장. 자, 공장은 세 축이 하나입니다. 공장의 대지 넓이가 5,000제곱미터 되지 않거나 공장의 연 면적이 1,500이 되지 않거나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적용 필요 없다랍니다. 이거 참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물류시설 창고를 지어요. 물류 창고를 지을 때 이것이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적용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물류 창고가 어딨냐 보니까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물류 창고를 지을 때는 적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들 간단히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적용은요, 땅에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밖에 땅 위에다가 대지 안에 이렇게 조경을 딱 설치한다. 이게 기본적인 위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요 대지 안에서 딴 곳에 설치하면 했다라 인정을 딱 해줍니다. 어디겠습니까? 옥상인 옥상. 요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요,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은 전부 다가 아니고요,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요 땅에 설치할 어무 조경 설치 면적을요, 가름 대체할 때는요, 요 어무 설치할 면적, 요 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많이 땅에, 그러니까 옥상에 조경했다 할지라도 땅에는 반을 설치하세요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가시면 적용 기준에서 이제 적용 콕 되어 있는 분 있죠. 콕에서 안에 빨간색에서 1번에 있는 설치하고 없는 것들 쫙 보시고 적용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옥상 적용 잘못해 보이죠. 그만 딱 보십시오. 3분의 2, 100분의 50 되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자, 그 다음에 큰 3번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공개, 공지 보이죠? 이것도 참 중요한 사항이 오시면 잘 뜹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요 건물 출입자들의 건물 밖에서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쉼터. 어지않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공개, 공지입니다. 그 쉼터는요,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 공개, 공지는요, 이 건물 출입이 많은 일반 다수인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나면요, 일반 출입이 많은 특별한 지역이죠. 특별한 지역. 요 지역에 딱 나와야 돼요. 어디냐 하면 두 번째 한번 따봅니다. 일준이, 상준이, 상준이가 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입니다. 일준이, 상준이, 일반 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건물을 좀 크게 줘요. 크게 든다 해가지고요. 보시면 요 건물 전체 사이즈 연면적 말고 부분 사이즈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요 합계가 보시면 전체가 5,000제곱미터 보시면 이상 되는 크기로서 건물의 쓰임새입니다. 건물의 쓰임새 용도입니다. 건물의 어떤 이용 방법이 무엇이냐 또 용도를 딱 봅니다. 보니까요, 문화 집회 시설 극장, 뭐 종교 시설 교회, 그다음에 판매 시설 백화점, 그다음에 운수 시설 여객 터미널, 숙박 시설 관광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통과했지만 업무 시설로 빠질 때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아니고요, 이번 시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빠지면 이때는요,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여기로 빠지면요, 다중이용 건축물. 일로 빠지면요, 공개 공지 됩니다. 그래서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업무 시설 빠질 때 여기에 포함이 딱 되네요. 그래서 문종판 운수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대지입니다. 요 대지 넓이에 공지는요. 공지 이것은 10% 이하 범위 안에서 그 지방 조례에 정하는 면적으로 설치한다랍니다. 자, 또 이 공지 설치할 때 보시면 이 공지 설치할 때 조경 설치한 면적이 공지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한 면적도 인정을 해줍니다. 해주고요. 건물 1층에 필로티에 집어넣어도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그러면 혜택을 줍니다. 뭐냐 하면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각기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자, 또 아까우면 여기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해당 그 공지에서 판촉 등 활동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준위, 상준위, 바닥업계 5천 이상 되면서 문종판, 운수, 업무시설로 빠지면서 대지의 10%까지 범위 내에서 공지 설치한다. 공지에 나무 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에 할 수도 있고 필로티도 가능하다 합니다. 또 연간 60일 내에서 물건 팔 수 있다. 그러면 혜택을 준다. 건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1.2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틀 반드시 외워두세요. 정말 잘 뜹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 공지였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제2절편의 대지와 도로와 관계, 접도 관계입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